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의 대변인 강진구 의회 김보미 의원입니다. 2018년 국민의 선택으로 처음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올렸던 그날, 가슴 뛰던 그날의 떨림과 설렘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우리 강진군을 지켜왔습니다. 주무관님이 든든한 팀장님이 되고, 팀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국장이 되기까지 함께 견뎌낸 시간의 무게만큼 서로의 책임도 애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집행부와 제9대 강진군 의회가 양수레바퀴처럼 서로를 보완하며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제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목소리로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내는 여러분의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던 행정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강진군 행정의 기본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공정과 투명이라는 원칙이 외면되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행정은 그 뿌리를 잇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강진훈 군수님, 국민의 이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투명,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강진군 원칙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군정 전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 당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기반으로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고 연간 가구 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해 인구 5만 시대를 열겠다는 555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인구 5만, 관광객 5만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군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구체적인 정책 목표였습니다.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든 지금 공약 이행 상황을 우리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보고드린다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라는 핵심 공약의 현재 성과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또한 이 공약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지 향후 전략과 일정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보미 의원님께서 초심을 잃지 않자 어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정치인들은 초심이 쉽게 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다시 한번 초심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내세운 공약, 그건 사실 뭐 김보미 의원님도 정치를 하셨고 또 공약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대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관광객 500만은 사실 현실에서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구 5만은 이제 좀 장기간 소요될 것이고, 그래서 관광객 그 500만은 사실 경기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과 군의원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 500만은 사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군 단위도 우리랑 비슷한 군 단위도 관광객 1,000만 목표로 캐치프레이를 내세우고 하는 데가 많고, 특히 이제 산청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작년에
불피해, 산불 피해,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제 그 폭우 피해도 있었지만 거기도 관광객 500만을 내세우고 있고 인근 안도도 500만 내세우고 있고 좀 더 이제 큰 데는 오히려 100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목표 세우는 것하고 공약하고는 좀 이제 다르고 저희들이 사실 이 그 공약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공약 이행도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SA 등급을 받았는데 이제 선거 때 내세운 공약하고 실제 관리하고는 공약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이런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국민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저희도 다른 시군처럼 목표 상향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목표 상향 일단 500원부터 달성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공약을 또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또 추진되고 있는 반값 관광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약 달성의 수단이죠. 또 우리 군에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 이 사업이 또 본래의 그 목적의 취지대로 또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값 관광 예산 구조 실상을 들여다보면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집행되고 있는 그 반값 관광 예산이 조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값 관광이라는 그 이름에 예산 보따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이를 또 나눠 쓰고 있는 듯한 이런 현 구조는 어떻게 보면 주목구구 임시방변의 편법 행정이라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반값 관광은 원래 관광객 직접 할인 지원이 목적이잖아요. 물론 또 포괄적인 목적이 있지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사업인데 2024년도 기준 반값 집행 현황 총 예산 40억 6천만 원 중에 그 반값 여행 경비는 22억 정도거든요. 21억 몇 천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40억에 대한 절반 수준에 이른 거거든요. 총 예산 40억 6천만 원 중에 반 정도, 그리고 기념품 제작, 또 축제 행사 무대와 조명 설치, 또 특수효과 설치, 상품권 나눔 이벤트, 또 각종 홍보물 제작 등 그런 간접 항목 예산이 또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관광객 할인 지원은 지금 2024년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가 남은 구조가 아닌가, 좀 이거 사업 추진 아니면 사업 집행 그런 여부를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보미 의원님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반값은 대한민국에서 자치단체 224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가감이 가장 경제가 어려울 때 실시를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할 때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계속 토의와 토의를 거듭했고 사실 공무원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서 누가 한락하겠습니까? 처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감사 대상도 될 수가 있고 예산 집행이 잘못되면 또 수사도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이 공무원들은 사실 망설였던 정책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배우러 오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추진을 했고 저희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보미 의원님께서 좀 평상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군수야 실국장 과장님들이 이 반값 추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렸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거나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음 저희들이 70억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홍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용 방법도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뭐 절반에도 집행을 못했던 작년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홍보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사실 상반기에 조기에 안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지금 방금 김보미 의원님께서 원래의 외부 관광객한테 지급하지 않고 우리 내부의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거 답변 준비하면서도 설명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는 이제 초기 홍보비,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한편으로 왜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을 안 주느냐.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저희들이 조례에는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이벤트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 사업에는 좀 하지만 사실 연결시켜서는 같은 사업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처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운영비가 홍보비, 인건비, 그다음에 상품권 이벤트 그렇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상품권 이벤트에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교수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저도 시행착오를 겪는 처음 정책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면 더 잘 될 거라고 네. 또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근데 반값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것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얼마나 많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에 불영채 처리된 그런 예산 규모 때문에 많이 안 세워졌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너무 이렇게 과잉 홍보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그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지금 이게 저희 2024년도 지출 집행 현황이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셀이 홍보비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넘기면 다 놀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 또 홍보가 또 중요하죠.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 중에 뭐 반값 관광과는 좀 너무 무관하지 않나라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멜 축제 뭐 무대를 설치했다거나 뭐 무대 설치하는데 반값을 또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조명에는 홍보할 수 없잖아요. 조명 등등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좀 심지어 강진 영화관 BI 개발까지 도서관인가? 그래서 좀 너무 이게 여기저기 보따리를 열어서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 좀 목적과 수단이 좀 바뀌지 않았나. 더욱 심각한 건 저는 이렇게 홍보비 집행 구조가 지금 여기 보면은 2024년, 2025년 합산을 해보면 대략 한 9억 원 정도 투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입하는 건 좋아요. 투입하는 건 좋은데 이 홍보비가 각 부서별로 또 기획홍보과 또 문화관광각 등 부서별로 중복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동일한 언론사에 반복적으로 같은 광고가 그렇게 배정되고 있는 편중 구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특히 한국자치신문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언론사는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우리 강균원 군수님 임기 내에 전남의 22개 시군 중 우리 간진군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수년 동안 집행하고 있거든요. 중앙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수주하고 계십니다. 또 저는 이 언론사 어떻게 보면 같은 광고가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밤값 관광 예산에서 광고비를 집행을 했는데 저희 지역 관내업체로 하시고 6개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자치신문이 저희 관내 지역 언론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저희 강진 소재가 아닌 장흥 소재에 있는 언론사가 강진 지역 언론사로 둔갑한 것인지 좀 의아스럽고요. 또 반값 관광 예산에서 광고비를 집행한 데 이어서 저희 기획홍보과에도 예산 내역을 보면 동일하게 반값 관광 홍보 명목으로 또 중복된 관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또 확인이 됐어요. 저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 부서 간의 그런 사전 조율 없는 중복 편성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실질적인 광고비 과잉 집행 증거가 아닌가. 군 전체 홍보 전략과 또 예산에 일어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특정 언론사의 과도한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내역도 한번 보면 되게 민선 7기, 8기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세 배 증가한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프라임 경제, 한국자치신문 등 일부 언론 등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외지 업체 분 광고가 많이 가면 저희 지역 관내 언론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강진군 관내 언론사가 특별히 모셔야 하는 분들인지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제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기 전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자기들 한번 확인했더니 그래서 뭐 2, 3천만 원 주고 우리 지역 업체는 오히려 더 많이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그 특정 신문에 대한 것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제 반값 홍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값은 처음에 가족 여행부터 출발했거든요. 가족만 네. 하면 많이 올 것이다 했는데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누구나 반값으로 돌렸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홍보가 부족하고 잘 이게 안판이 되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고 관광객이 반값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많이 홍보에 매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대 물놀이장을 이렇게 홍보를 TV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반값이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이제 3대 물놀이장 홍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반값이 아니더라도 축제 홍보를 하고, 반값이 아니더라도 주요 관광지 홍보를 계속 합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근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홍보하면서 같이 반값도 겸하는, 그래서 김보미 의원님께서 한편으로 보시기에는 뭐 이거 왜 또 막 섞어서 하느냐, 여기서 쓰고 저기서 쓰고 그러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행정을 전체를 하다 보면 반값 여행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관객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정리되지 않고 섞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의 그 목적이 있고 또 반값이 있고, 그래서 같이 겸해서 초창기는 해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TV 홍보라든가 매스미디어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 2025년부터는 SNS라든가 다양한 매체, 유튜브 동영상을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보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안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값에 대한 홍보비를 좀 줄이고 또 체계화도 시키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나가서 반값의 원래의 목적, 의도대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값도 우리 백경자 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모든 홍보와 모든 것에 반값이 다 붙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홍보를 일원화해서 굳이 여기서도 이 부서에 저 부서 다 나가는 똑같은 명목으로 반값에서 또 지출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저는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난 행정상황서 때 언론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은 그 지적을 하고 저희 실장님이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전혀 개선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1년 안 됐죠. 1년 전이죠. 한 4, 5천만 원 더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로 발언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발언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그걸 또 한 번 더 짚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김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네.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제 안판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하반기 때도 지금 예산은 거의 빨리 거의 또 안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미 의원 지적 사항과 이 반값이 홍보가 충분히 된 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반기 때는 반값에 대한 홍보비도 정리도 하고 그 예산을 또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종합적으로 일단 그 제가 늘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그 축제 관련해서 타부서 예산 집행 내역에 속하거든요. 반값 여행 집행 내역에서 함액 축제 그런 조명을 설치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타부서 예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산 목적의 사용 금지 원칙 준수해 주시고, 또 부서별로 홍보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또 목적 매체 시기를 명시한 사전 승인 제도도 한번 도입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집행 내역을 또 홈페이지에 좀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기획홍보과를 중심으로 군 전체 홍보 예산을 좀 이렇게 통제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촉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군수님, 이런 부분은 뭐 예산 절감 차원인데 뭐 이런 구조 개선하실 시정 의지가 또 있으신지. 예, 뭐 김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시간의 문제, 타이밍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발생 사유, 그 다음에 이제 축제를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가다한 목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실과 간에 사실 중복된 사항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실과가 축제 추진단에서만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사실 역할 분담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LED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실과에서 원래의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한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예산을 다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전부터 쭉 해왔던 일이고 또 그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율적입니다. 축제 추진단 행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시스템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아마 김보민 의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좀 다음에는 오해가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축제에 대해서 사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모 군의 물축제라든가 사실 우리가 가장 큰 축제가 청자축제인데 다른 시군 축제에 비해서 사실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액수가 아주 적은 축제로 이렇게 큰 축제를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전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MZ세대 공무원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할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뛰어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가대도 하고 무대도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MZ세대 공무원들은 자기 해당된 일만 주로 하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거의 다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또 용역사에서 하고 현장 노가대도 사실 어려운 것도 용역사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에 하고 있는데, 제가 용역사들을 상대로 해보면 대부분 너무 그 용역비가 적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다 사례 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축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개 한 5대 축제가 되니까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한 부득이 용역사에서 안 할 수 없는 또 사유들이 있습니다. 전문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근로기준법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뭐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장의 일들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결국에는 축제는 마케팅이고 마케팅은 지역 경제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강진 시장 규모를 좀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신지 잘 아시죠? 예. 부서 간의 협업은 뭐 당연한 것이고 예. 협업과 중복은 근데 분명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항목에 동일한 목적의 그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또 중복 집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안 그래도 얼마 안 드는 예산을 네. 더 아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돈 많으면 중복해서 하면 좋죠. 군수님 말씀대로 예산이 굉장히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더 아끼자라고 해서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 행정 방향 전환 관련해서 총감독제도 투명성 확보, 타부서 예산 통합 시스템 마련 촉구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값 관광조차 좀 어떻게 보면 본래 목적을 이탈해서 각종 부서 행사 예산으로 좀 어쨌든 2024년도를 보면 좀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 축제 예산 과연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값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축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축제는 또 수억 원, 수백억 원의 그런 공공예산이 투입에는 중대한 그런 행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총괄 책임, 뭐 집행 절차, 성과 평가까지 좀 단계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저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제가 어떻게 보면 축제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시라, 전혀 창구가 없었다라고 제가 이렇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 바로 저희 군 홈페이지에 축제 의견 게시판 신설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부터 주민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축제 마케팅 추진단 우리 김혜정 단장님, 또 김병림 팀장님께 빠르게 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은 아직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총감독제도 제가 민선 8기 들어 처음이죠. 함액축제, 수국기 축제, 또 갈대축제 등 총감독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개 모집은 물론 또 선임 기준, 뭐 계약 조건, 성과 평가 체제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축제는 대행사에 맡기고 어떤 축제는 총감독을 또 이렇게 따로 선임을 했는데 정작 제가 그 축제 집행 내역을 보니 단장님이야 공직자분들께서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시더라고요. 기획부터 일정 조율, 뭐 현장 운영까지 대부분이 그런 실무를 수행하고 계셨거든요. 집행 내역이.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대행사와 또 총감독, 또 실제를 이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과 담당이 무엇인지 좀 의구심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감독이 또 예산 집행과 축제 성과에 대해 뭐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지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여튼 민선 8기 시작하고 처음 도입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그 총감독 제도도 제가 사실 군수하면서 저도 이번 군수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사를 했던 것은 예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아까 어떤 시대의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용역사도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함액 축제 할 때 총감독 제도를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슨 총감독제가 뭐가 필요하냐. 저도 이제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용역사하고 같이 하면 되지. 용역사에 맡긴 것만 해도 예산 전략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몇 사람 전문가한테 얘기했더니 총감독제도 그 값어치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값어치를 도대체 하느냐. 그랬더니 그 용역사가 그만큼 예산 전략을 그분이 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모든 추세가 큰 국가 행사라든가 지방 행사가 다 총감독제를 도입을 한다. 강기는 늦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총감독제를 함해 축제 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총감독제가 뭔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대부분 이제 트렌드가 총감독제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 감리 내지는 중간 전문가의 역할.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이제 용역사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ED를 설치한다다 보면 LED를 어떻게 저거 줄여 이거 해 이 전문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총감독은 그것을 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수를 섭외한다 하면 가수를 우리보다 더 저렴하게 섭외할 수 있다. 그 전문성을 살릴 수가 충분히 있다고 총감독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렌드가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두고 총감독제 저도 처음에 몰랐고 또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입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네. 다른 시군을 봤더니 1년 축제 총감독을 고시공고해서 그 선발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이력을 제출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저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축제마다 선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니 민선 8기 들어서 첫 선임된 총감독이 공모로도 안 뽑고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취지에 과연 부합한가?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 선임처럼 비춰지는 그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행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복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소위 스타 강사처럼 뭐 특별하게 뭔가를 바꿨나? 딱히 체감 못 하겠어요. 실무를 다 저는 용역을 맡긴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덜 고생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업무는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럼 모든 실무를 저희 군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데 총감독 별도로 예산이 또 나가고 있고 또 용역을 줘서 큰 예산이 용역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뭐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수치로 증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예산 절감보다는 지금 느끼기에는 뭐 성과가 없으니까 뭐 오히려 이게 더 예산이 그분들로 인해서 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예. 이렇게 생각이 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 총감독이 사실 1,000만 원 안쪽에 내외거든요. 1,000만 원 다 넘습니다. 예, 아니 1,500, 2,500 하시는 800만 분들. 원도 있고 네. 좀 적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축제는 이제 액수가 많고 함액 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 1,000만 원, 800만 원 밖에서 얘기해 보세요. 800만 원인가 적게, 예, 800만 원 이렇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기억하는 총감독은 솔직히 말해서 함액 축제 그거 딱 하나고 다른 총감독은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봤을 때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공무원과 용역사 이 중간 네. 역할을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사가 이제 많이 전문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라든가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죠. 이거 해라 하면 그리고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 건건마다 감독 역할을 충분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트렌드도 아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편리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죠. 편리에 의해서 하는 거 있는데 밖에서 이제 혹시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감독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됐는가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공고 시스템을 거친 건 액수가 좀 큰 거는 아마 공고 시스템을 거치도록 앞으로 이제 좋은 지적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총감독을 서로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액수가 크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인데 아마 액수가 적어서 아마 절차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했던 것 같고 아마 실무적으로 또 시간도 쫓겨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액수라든가 위치에 맞게 행정적인 절차를 공정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감독 현황 보니까요. 2023년도부터 예. 이제 도입이 됐죠. 예, 함액 축제 때부터 아마. 네, 함액 축제, 소국길 축제, 또 예, 2회 함액 예, 축제, 예, 갈대 축제, 병영선 축제, 소국길 축제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2,100 넘게 받으신 수령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국 축제 3일 하면서 총감독이 맞냐? 다른 시구는 1년 지정해서 그분이 총 지휘를 하는데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반박 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과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더 늘릴 것인지, 뭐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또 영역 민간 위탁 어떻게 보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축제 행정이 과업 전체를 어떻게 보면 지역 외부 대행사더라고요. 지역 관내 업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 내역을 보면 수주한 다음에 제3의 외지 업체들과 반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작 우리 지역의 업체들은 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적으로 청자축제 두 번 모두 외부 대행사가 수주를 했거든요. 운영 세부 항목 상당수가 또 외부 업체와 수의 계약 방식으로 중복 계약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계약 구조가 고착화되고 또 우리 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거든요. 총 감독제대 그분이 얼마만큼 중간 역할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외부 대행 반복 구조, 또 타부선 예산 산발적 집행까지 우리 국민들은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축제 행정 전반의 그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타부서 집행 내역은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려서 그 전체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딱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 갑자기 도서관 BI를 왜? 그리고 문화유적으로 연예인 초청 그런 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저희가 수국축제 때 해양산림과에서 수국 심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식에 맞게 앞으로는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축제 같은 경우가 관광객도 감소하는 추세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뭐 그런 추세예요. 총감독 그리고 또 영역업체 대행사 통해서 큰 성과가 있었느냐? 또 아직 그것도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은 축제 양적 확대 그만해라. 좀 방향성과 그 철학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군수님께서도 또 그동안 추진해 오신 축제 정책과 행정 성과 또 냉철하게 또 점검하시고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성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축제 방향이나 막 그런 입장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방금 이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네. 것은 사실 저도 표를 먹고 산 사람이고 지역 업체 해주고 싶지요. 근데 그쵸. 이제 그 스케일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전문성이 도저히 미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 이제 큰 축제 이제 갈대라든가 청자라든가 큰 축제는 전문 용역업체 그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축제 이제 붉은 불파라든가 마령 놀토라는 것은 지역 업체를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역 업체는 좀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은 더 많이 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절차를 하고 또 자기들도 도움받고 또 하청도 주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문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충분히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들도 지역업체를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부득이 더 많이 노력해 예, 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전체를 안 되는 거를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그분들 사이에서 내역을 보면 납득도 가더라고요. 예. 텐트 설치나 그런 것들도 또 외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래도 다음 축제, 그 다다음 축제도 저는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로 좀 이렇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사실 축제하면 힘듭니다. 축제에서 안전사고 나면 군수가 다 책임집니다. 함액축제 때 혹시 사고 나면 중대재해법에서 군수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제라는 그 어려운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보면님께 잘 아시다시피 남미륵사 축제를 24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관광객 수가 정확히 그 우리 계수기 측정에 의해서 226만 282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축제를 군에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했는데 69,568명, 70%가 가미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김보면님께서도 전번에 다른 자리에서 관광객 숫자가 축제 예산 늘리고 반값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광객 숫자가 줄었느냐. 근데 모든 자치단체가 사실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제주항공 사태 연초에 있었고 그다음에 비상 계엄이 있어가지고 또 경상도에 산불이 있어가지고 모든 관광객이 주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했고 남미륵사 축제가 이렇게 70% 감을 했고 매출액도 70% 감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만약에 우리가 축제를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 생활인구라든가 관광객 숫자가 줄고 매출액도 줄고 소상공인 피해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김보현님께서는 축제를 할 때 제대로 내실 있게 해라. 축제하지 말라고 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좀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또 하나 아까 사전에 이렇게 공개 절차라든가 사후의 평가 그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도 듣고 쉽게 말해서 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가수가 요새 시대가 달라서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수도 할 때는 좀 의견을 받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국민들 의견을 받고 또 평가도 전문가 평가도 중요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을 평가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인센티브를 좀 상품으로 준다 해가지고 관광객 위주로 살아있는 평가를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상당히 축제가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도록 예산을 전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하지 말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절차를 예. 무리 없이 잘 하자. 뭐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시라 그거죠.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예. 삭감을 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지 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 3년간 개최된 그런 축제 행사성 사업 예산만 보더라도 500억이 넘어요. 그 정도 투자했으면 관광객 그 정도 와야 됩니다, 군수님. 예. 그 정도 했으니까 관광객이 온 것이고, 저도 그건 이해하죠. 축제를 대폭 줄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고, 그 과정을 미리 기획 단계부터 잘 세워서 하자라는 그런 부탁이죠. 네, 알고 제가 있습니다. 그 일례 사업들도 들었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모 사업의 일환이었는데 병영의 밤을 갑자기 강진의 밤으로 변경을 했어요. 일주일도 안 된 시간을 앞두고 예. 모든 홍보 다 병영으로 하고 벽보도 붙였다가 다 떼고 폐기 처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미리 예측을 하지 않고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사례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제가 일례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더라도 좀 편하게 예산 세워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다만 그런 언론 같은 데 중복되지 않도록 더 예산 아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아주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제 예산이 저희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전국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제가 타부서 그런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요. 타부서에서 축제에 사용했던 그런 예산 현황은 또 축제 예산 집행 내역과 반값 여행 집행 내역 그리고 또 기획실에서 부서별로 취합한 그 축제 타부서 집행 내역 제가 교차 확인해 봤더니 굉장히 누락된 목록도 다수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아는 이 금액이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행안부 또 전라남도에서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분명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죠. 그래서 뭐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금 유예되어 있죠. 유예되어 있지만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또 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시에 뭐 3억 원 미만의 행사 사업도 사전 심사 대상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방교부세 감액이란 페널티도 있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축제예산이 남용되고 전국적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식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강진군이 또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면서 계속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당하니 당당하게 저는 뭐 축제예산 축제부서에 세워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투명한 예산 구조, 또 책임 없는 예산 운영이 좀 그만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관련해서는 뭐 다음 2026년도부터 총감독 좀 공개 무집으로 그래도 임명 절차를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또 민간 위탁 시에 또 지역업체 참여 기준 좀 이렇게 명확히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자부심 느낄 만한 그런 축제 만들기 위한 그런 개선을 좀 촉구드립니다. 군수님, 이제 남은 임기가 뭐 저나 군수님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립한 축제 전략, 국민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또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본질과 방향 좀 정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그 축제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지방자치 할 때는 지방자치 벌써 한 30년 전에 처음 지방자치 할 때는 시장 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그 전시성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축제를 전시성, 낭비성으로 많이 인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지방자치가 되고 또 의회도 있고 언론도 많이 성숙해 있고 그래서 사실 축제라는 것은 저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하면 다 피곤합니다. 뭐 우리 집행부공무원 군수 이하 다 피곤한 일이고 사실 사회단체까지도 피곤한 일이죠. 새마을단체라든가 또 우리 주차장 관리한 사람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모든 자치단체가 하고 신안 같은 경우도 막 하고 알려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축제가 결국에는 마케팅이다. 지역 경제, 지역 경쟁력 있는 자원을 축제화 시켜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몸부림이다. 신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고 저희도 사실 저기 어디 신문사에서는 서울에서 강진을 모르는 경우 30%, 강진 가본 적이 없다가 뭐 한 60%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사실 이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은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의 개념이 달라서 축제를 하면 반드시 이제 생활인구 늘어나고 그것은 바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리고 모 당대표도 저희들이 시장군수 때 축제는 상당히 전라남도라든가 지역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서 아마 그 점에서는 김부면도 동의하시는데 절차라든가 예산 전략이라든가 또 혹시 또 축제도 낭비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축제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아껴서 좋은 행사 축제 많이 하자라는 네. 취지고요. 또 저희 뭐 목요일 날 또 술 마시는 모가청청, 또 금요일은 붉은 불파, 또 주말에는 함해까지 연달아서 늘 저희가 열심히 달려오고 군수님도 힘들고 네. 공직자분들도 힘들고 물론 지역민들은 더 좋아하시죠. 뭐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고 지역 상권의 활기를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다 늘었어요. 축제가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 강진군 못지않게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맥주 축제도 어떻게 보면 전국 어디에서 하지 않는 축제가 없거든요. 저희 수국 축제도 전남 22개 시군에 수국이 안 심어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좋죠.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함역 같은 경우에도 포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과연 저는 이런 뒤늦은 출발로 비슷한 포맷으로 또 차별성이 없는 그런 구성으로 얼마나 길게 승산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분이 맥주 마시러 강진까지 오진 않지 않겠어요. 서울에서도 맥주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맥주라고 해서 뭐 먹거리 중심의 그런 축제가 모두 전국적으로 포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그 강진에서의 고유 그런 것들을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역사, 문화, 뭐 뿌리가 저희가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늘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하멜 맥주 안 드셔본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 도암, 뭐 병양 막걸리는 드셔보셨어도 맥주는 뭐 OEM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꼭 뭐 남들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가 뭐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이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충 설명을 드리시다면 저희들이 수국 축제를 한 목적은 저도 뭐 하해 농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수국 축제 다녀오신 분들이 화분이라든가 이 모든 게 강진산이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수국 축제 갔었을 때 수국이 거의 강진산이더라. 왜 강진은 수국 축제를 하지 않느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실 했었고 올해는 하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 하해 꽃값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또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평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게 승산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맥 축제는 군 단위에서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게 상당히 무리한 거 아니냐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근데 군 단위에서 하면서 지금 대도시에서만 다 하잖아요. 뭐 대구니 인천이 네, 그렇죠. 대도시지 군 단위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감히 했는데 사실 하멜 맥주를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하멜 맥주 평양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은 불씨지만 한번 살려서 한번 특히 여성분들한테 하맥 축제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일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건 한번 좀 좋은 방향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한번 해주시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국 축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예, 다만 예. 조금 아쉬운 거 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예, 수국정 많이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화분 사서 나눠주시지 마시고 예, 예. 뭐 그것도 이벤트성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좀 식재해야 뭐 5년, 10년 뒤에 더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끝나고 다 공통적으로 그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들이 식재를 많이 화분 하겠습니다. 사서 다 나눠줘 버리면 이게 예, 예.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일부는 것 같아요. 심었죠. 많이 심었는데 일부는 아주 또 조금 심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축제에 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제안 사항 네,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4분 남은 거 잠깐 수업해 주시고 이게 지금 추가까지예요?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 빨리 발언하겠습니다. 편하게 군수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예? 관련해서 계약 정보 예. 공개 시스템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행정 불신 초래 또 전면 개편을 촉구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축제 예산의 누수, 또 총감독제도의 불투명성, 민간 위탁 구조의 반복 문제까지 저는 이 모든 사안의 출발점에 하나의 좀 구조적인 교집합, 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계약 정보 공개의 불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모든 계약과 지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또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과 결과 당연히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뢰받는 행정의 최소한의 책무이자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근데 저희 강진군 계약정보 시스템은 신뢰 기반이 전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8년도, 19년도에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제 강진군은 현재까지도 엑셀 다운로드조차 되지 않고 또 검색도 안 되는 그런 누락된 항목들이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사업, 이 사업은 협상계약으로 추진됐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 검색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협상계약건을 쳐봤더니 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군수님 이게 117억 계약이 시스템에 조회도 안 된다. 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사례가 또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 30일 만에 이렇게 단축돼서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의도된 생략인지
정당한 입찰 공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책임회피의 사전 조작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되고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보여지기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부 접근성 또 감시 기능 수행해야 된다고 또 봅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제가 또 부산이나 또 그런 데 보면 예산 집행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시군 한번 보시고 좀 저는 엑셀 다운로드도 되게 해주시고 수의계약, 협상계약 포함한 실시간 공개 개편을 하고 또 계약부터 집행, 평가까지 또 전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포털 또 도입할 것을 또 군수님께 촉구합니다. 또 더불어서 저는 계약 정보 그런 운영 실태를 저는 군 의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혹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제도 바꿔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공정성과 투명성 방금 또 민간인들이 확인한 네. 해야 되는 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격리관하고 전문가님 좀 답변을 방금 그 예. 네, 아니 일단 검색을 하면 나오지가 예, 않아요. 이제 그거는 제가 네.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네. 답변을 해주시 나오셔서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서 한 시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난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시정이 안 돼서 네. 네. 한번 확인해서 그럼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마지막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분 남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한 계약정보 시스템 미비는 저는 기술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검색이 안 되니까 행정의 구조적 불공정을 또 은폐하는 그런 정당화하는 가름막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은폐는 아닐 것 같고요. 아니죠? 아마 실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서 한번 이게- 확인해서. 아 근데 예.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외에도 수의 계약도 검색 안 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조금 바로바로 이렇게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 특정 업체 그런 계약이 반복되면 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 안 되면 특정 업체가 이렇게 협상 계약이 그런 반복되는 것도 모를 것이고 감시도 안 받고 이 구조가 결국에는 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9년도, 2020년도에 강진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과 또 만편한 센터 전시물 설치 사업이 모두 동일하게 외지 업체에 수주가 됐거든요. 협상해한 계약으로. 이 사업들이 지금은 업체 과실로 계약이 해지되고 또 후속 사업 지연되면서 행정력, 예산 다 낭비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편중에 대해서. 지금 그 말 그대로 협상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주 업체는 아마 거의 다 강진 관내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없하는데 그 만편한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00 몇 년도에 확정됐죠. 이게 저 오기 전에 네네. 이미 확정돼서 19년도, 20년도. 예,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그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체는 사실 이제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 들어가고 재계약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이 협상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또 뭐 한쪽에 너무 치중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 사례는 7기 민선 7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 실패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예. 저희 군수님 8기 들어서 아텍이라는 단일 외지 업체 3건 예. 170억 원 정도 예산이 집중되었거든요. 예. 적산가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가우도 경관조명, 또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사업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뭐 외지 업체가 집중되는 걸 떠나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찰 공고 기간이 그 계약법 시행령보다 짧게 공고되고 또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는 등록도 안 돼서 알 길이 없고 또 해당 업체는 공사 면허도 없이 약 1억 1천만 원 규모의 토목 조경 공사를 단독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약법 시행령 43조 보면은 이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업체가 면허도 없이 공사한 정황 알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공사 면허도 없는데 1억 1천만 원 규모의 토목 공사를 아니 170억 수주한 가내업체가 싹쓸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방금 한 업체는 사실 네. 강주전남에 상당히 실력 있는
랭킹 1, 2등 안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실력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토목공사 아마 전체 사업 중에서 일부 토목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이 아택에서 해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데 예, 그렇죠. 결과물을 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예, 기독부 문화국관 아시죠? 예, 18권 투입해서 조성했는데 항공직구에 12만 인치 개방된 후에 다시 문을 닫았거든요. 예. 전시도 안 하고 지금 작품만 무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특정업체 편준된 계약이 이렇게 면허 미비 시동으로 이어지고 또 부실한 결과물을 낳고 또 그 결과물로 방치됐다. 이게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저는 계획은 있었으나 책임은 없었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업체도 이제 아마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고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늦어진 이유는 아마 그 업체가 전시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위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공사하고 있는 문제. 사실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이미 왜 하필이면 그곳이었느냐.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이미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고 계획된 데 세워준 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운영 효과라든가 앞으로 좀 그쪽 지역이 관광지화 되도록 연결 효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우리 지역건설업체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예, 지금 H 대형업체 수십억 원의 규모의 대형 사업이 몰리고 지역업체는 그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계약을 두고도 줄 서야 하는 이 구조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국도비가 수행되고 이제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계약이 당연히 예, 예, 알겠는데 예, 여튼 지금 김범 의원님. 좋지 않아서 예, 예, 예. 김범 의원님 그래, 마무리 좀 예. 해주십시오. 이 부분 추가로 관련 내용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서면으로 추가로. 예, 그러겠습니다. 교수님 긴 시간 또 경청해 주시고 답변 하나하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중의 책임자로서 교수님 국민 앞에 서신 교수님의 공개가 진심 있고 답변을 고스란히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